자, 삼성전자 미국 특허 침해로 6천억 원대 배상 평결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악재가 이제 생겼네요. 자, 워낙에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있어 왔던 얘기이긴 하지만요. 지금 또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배상액이 4억 4,5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6,2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삼성전자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4건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악재가 발생을 했네요. 자, 금요일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어떻게 갈지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특허 침해를 했다. 또 삼성전자 거꾸로 다른 기업에다가 특허가 침해를 했으니까 우리 애한테 배상을 해라. 이런 이제 소송이 빈번하긴 합니다. 빈번하긴 한데 이번 건은 좀 상당히 이제 액수가 크죠. 액수가 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가 이런 특허 침해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소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심지어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통상의 이제 그 R&D 업무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한데 왜냐면은 R&D를 할 때 그 삼성전자 소속된 연구원들이 나 이게 좀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이거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삼성전자 연구원들도 다 삼성전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R&D를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삼성전자의 비용입니다.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개인적 흥미 사안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구였다라고 하면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어떤 점이 있냐면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연구를 했을 때 선행 특허가 무엇이고 선행 특허의 출원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내가 기껏 연구를 다 해놨는데 해당 특허에 대한 해당 연구 결과가 다른 기업이 이미 특허를 갖다 걸어놨으면 특허 연구를 갖다 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기껏 연구 개발 난 성공했어라고 자화자찬하면 좋아할 수 있지만 이걸 매출로 연결시킬 때는 특허를 갖고 있던 상대 국가나 상대 기업에서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특허 출원 내 특허 등록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 특허 사항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배상액이 결정된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모르고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고 삼성전자가 의도적인 특허 침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처음 특허 소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좀 특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사실 이 사실이 보도를 알려졌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언론을 갖다 모니터링은 당연히 하지만 해외 언론, 예를 들어 로이터나 파이낸스 타임스나 월스트저널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여긴 분은 모니터링해서 수뇌부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 부서도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수뇌부에 보고를 하는데 수뇌부가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당연히 실무자들은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언론을 통해서 수뇌부가 CEO나 총수가 지금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등이 보고를 받고 나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특허를 갖다 침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연구개발했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질타를 할 수 있고 질타를 받으면 거기서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치밀하게 어쩌면 감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감사가 들어가서 왜 이런 프로세스가 생겼으며 프로세스 어디서가 문제가 삼았는지를 갖다가 치밀하게 진단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 조치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개발했을 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했는데 실무자들이 내가 이걸 기술 개발했을 때 이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 등록자나 출원자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특허로 소송을 벌일 수 있겠다,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밀어붙이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있어서 실제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 들어오지만 그 상대 쪽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가와서 연락을 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굴지의 기업이고 너네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지 않느냐. 심지어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해당 특허를 갖고 있는 곳이 대학교다. 이러면 이제 우회적으로 아니 굳이 뭐 대학교에서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갖다가 한국 특허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특허를 갖다가 이제 침해 소송하면 금액이 소송비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대학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마무리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 프로모션을 갖다 취하자. 이런 어떤 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특허 침해 요소 소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특허 소송에 인해서 우리가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EO나 이재용 회장이 이번 사안의 보고를 받으면 아니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거액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특허 침해 소지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왜 일을 이렇게 했냐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이제 특허 침해 소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이 보고를 받고 나서는 연구원을 불러서 이런 특허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했던 것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 삼성 정도의 어떻게 규모가 큰 이런 기업이 사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좀 글로벌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기업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항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